오늘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달러 패권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지. 둘째, 달러가 강해질 때 한국인이 받는 영향. 셋째, 이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는 구조적 방법. 끝까지 보시면 환율 뉴스를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2026년 3월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작년 말 환율이 1,480원 되었을 때 시장은 긴장했고 언론은 위기라고 했습니다. 직접 개입했고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까지 나서서 원화 약세는 한국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 하나로 환율이 하루 만에 1,460원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1,500원을 넘어도 시장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담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달러의 현재 위치부터 짚겠습니다. 지금 달러 패권이 끝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관세로 신뢰를 잃었다. 브릭스가 새 기축 통화를 만든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한다. 팩트를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러는 전 세계 외환 거래의 89%에서 사용됩니다. 세계 외환 보유고의 57%가 달러입니다. 위안화는 2%입니다. 달러 대체?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아닙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2026년 3월 6일 미국 통화정책 포럼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달러의 안전 자산 지위를 대체할 설득력 있는 대안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달러 패권은 영원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을 보면 달러의 외환 보유고 비중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999년 71%에서 지금 5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1,500원이 넘어도 시장이 담담할까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이 오르게 된 원인이 다릅니다. 작년 말 환율 급등은 한국 내부 요인이었습니다. 정치 불안,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그래서 미 재무부 장관이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고 개입할 명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란 전쟁이라는 글로벌 외부 충격이 원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개입 명분이 없습니다. 둘째, 뉴노멀화입니다. 시장은 반복되는 충격에 익숙해집니다. 1,400원이 뉴노멀이 되더니 이제 1,500원도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한국을 재지정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셋째, 한미 투자 협약의 구조적 압력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원화 약세 압력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겁니다. 달러가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달러 강세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환경에서 한국인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달러가 강해질 때 한국인에게 생기는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전량 수입합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모두 달러로 결제합니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환율 1,500원이 겹치면 원화 기준 수입 원가가 이중으로 오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 가격 등 체감 물가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수출주는 단기 수혜, 하지만 복잡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수출 대기업 실적에는 유리합니다. 단,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은 원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 효과가 제한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옵니다. 은행 건전성 지표인 보통 주자 본비율 CET1이 환율 10원 상승마다 약 2bp 하락합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급등하면 은행이 대출 여력을 줄이게 됩니다. 이게 결국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현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 상식이죠. 근데 지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직후 금값은 잠깐 올랐습니다.
온스당 5,296달러에서 5,423달러까지요. 그런데 전쟁이 격화될수록 금값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5,020달러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전쟁이 나면 투자자들이 달러로 도망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값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금과 달러는 경쟁 관계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없는 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BOA 분석처럼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국면입니다. 셋째, 단기 투기 포지션 청산입니다. 전쟁 초기 급등을 노리고 들어온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이 예상과 다른 방향에 손절하면서 가격을 끌어내린 겁니다. 달러 강세가 금값을 누르고 금값 하락이 다시 달러 강세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달러와 금은 지금 이 채널에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 때마다 돈이 도망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달러, 금, 미국 국채.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달러,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 달러는 가장 먼저 강해집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달러를 직접 보유하거나 달러 예금을 갖고 있으면 환율 상승 국면에서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단, 전쟁이 끝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달러는 빠르게 약세로 전환됩니다. 타이밍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를 달러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보유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분산하는 개념입니다. JP 모건은 2026년 말 금목표가를 온스당 6,300달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6,000달러를 보고 있어요. 지금 5,020달러에서 단기 조정 중이지만 장기 방향은 유효하다는 게 기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미국 국채, 전통적 안전자산이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다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국채 가격은 내려갑니다.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기채, 즉 만기 12년짜리 국채는 금리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국채를 담는다면 장기채보다 단기채가 현실적입니다. 세 자산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는 타이밍 리스크가 있고 금은 단기 조정 중이지만 장기 방향은 유효하며 국채는 단기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분산해서 가져가는 것. 한 방향에 몰아넣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핵심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 달러 패권은 단기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율 1,500원 유노머라는 구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둘, 전쟁 났는데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동한 겁니다. 셋, 달러, 금, 국채는 각각 리스크가 다릅니다. 분산이 답입니다. 앞으로 추적할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 여부.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하나는 연준의 금리 방향성.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오르는지에 따라 국채와 달러의 흐름이 갈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중국 제조업 공동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구독 누르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